다카이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대만 전쟁 계획한다면서요. 이후 네. 또 근황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대만 전쟁 돌격대 선포하고 나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오. 지금 아마 일본 전역이 좀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러다 일본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전쟁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본의 이런 도발적인 행태를 가만두지 않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제대로 된 잡돌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북아 정세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맥락,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이 존립 위기를 언급하면서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했을 때 존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들어서 중국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존립 위기를 언급한 게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만큼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그 시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그 시점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정세가 중국 앞에 펼쳐져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도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 기억이 역사적으로 있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 침략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중국인들이 중국 민족이 학살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중국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도 방영했다던데 그 왜 네, 최근에 난징 대학살 네, 관련해서 네. 네, 영화 야. 개봉하고 굉장히 많은 또 중국 국민들이 봐서 그러네요. 이런 반일 이런 역사 의식을 네. 고취시켰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엄중한 정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중국이 지금 일본을 잡돌이하고 있냐. 일단 외교적 항의를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4일에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서서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초치를 했습니다. 근데 초치를 해서 이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건데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지시에 따라서 그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만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지시에 따라 만났다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따라서 초치를 했다라는 걸 암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외교에서는 극히 드물게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 직접 시진핑 주석이 관여할 만큼 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도 일본 외무성 사무관을 만나서 이 다카이치의 발언이 너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무력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냈고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일본이 약속하지 않았냐. 네. 그 공동 성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외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오고 근데 있는 굉장히 거고요. 세네요. 외교적인 목소리인데. 네, 실제 일본에 있는 오사카 그 영사가 네. 그 다카이치 참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영사가 뭐 이후에 중국 쪽에서 뭐 조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강경한 입장을 중국이 실제 유지하고 있다. 네, 이런 걸 그러네요. 보여주는 거죠. 네네.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관련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에서 불장난이 일단 퍼지면 불장난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 일본 전역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상대하려면 일본 전역이 전쟁터 돼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카이치 너가 불장난을 일단 하는데 이게 커지면 다카이치 통제 안 될 정도로 일본 전역이 우리 때문에 전쟁터 된다. 전쟁 네. 해볼 거야 너네? 네, 이런 다카이치가 거잖아요. 일본 전역을 전쟁터로 몰고 가는데 감당 가능하겠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야.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인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확인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갸오이다오라고 하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 해경이 무장한 선박 4척을 동원해가지고 네. 여기를 좀 항해를 했고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이제 군사적 대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격 구역이 사격 방향에 따라서 일본 규슈를 겨냥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해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함정들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실전 훈련을 밤낮으로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대만 전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네. 이런 군사적인 경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야. 네, 그리고 네네네. 네, 지금 일본이 제일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타격도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일본 여행 제한을 지금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일에 중국 외교부가 중국과 일본 간의 그 교류 분위기가 너무 악화되어서 신체와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다. 단기간 내에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중국 교육부가 나서서 일본 유학에 주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 내에서 협중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사실 강할 거 아니에요. 다카이치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또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그렇죠. 혐한 협중 이런 거 펼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일본한테 여행도 안 가고 유학도 만약 안 가면 사실 경제 타격받는 거는 일본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75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일본을 찾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그렇죠.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실제 중국이 그만큼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 우리나라도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유학 지금 뭐 주의 경보도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내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비율이 10명 중에 4명, 40%에 달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에 유학을 안 가면 타격을 일본이 상당히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으로만 지금 뭐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실제 중국의 주요 6개 항공사에서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뭐 환불을 해 주거나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여행사도 일본행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좀 발에 맞추는 행보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여행 안 가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타격이 20조에 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대만 전쟁에 내가 이 존립 위기 때문에 참가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꼴이 마치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어쨌건 젤렌스키 이 나치주의자들이 그렇죠.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그 부패한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러시아, 중국은 핵 보유국인데 핵도 없는 나라들이 왜 싸움을 걸어? 미국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동북아 전쟁 부상에 일본이 너무 부응하면서 네. 많은 피해를 이렇게 감수할 하면서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행 금지령이지만 실제 중국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무역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수입이나 수출에 직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예를 들면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전면 금지하게 되면 그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근데 사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없구나.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청한 길을 가네요. 네, 그래서 주일 중국 대사를 일본 정부가 초치하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네.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물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 외무상의 국장격의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중국에 방문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문을 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그렇죠. 대만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화 3원칙을 포기하겠다. 핵무장을 시작하겠다. 이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됩니까? 원래 무장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전범 국가여서. 그러니까 전범 국가이고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 국가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 그 원폭 피해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벙찐 거예요. 아니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네. 전범 국가로서 네. 원폭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 이 3원칙을 고수를 해왔는데 지금 다카이치가 핵을 들여오겠다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한테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실제 했고요. 미국의 이런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핵무장한 함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일본에 반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미국 구상이네 이런 것까지 또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을 들여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일본이
이런 동북아에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계속 서두르고 있고 이걸 맞춰가고 있는 상태이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야망과 구상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막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네.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중국도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강경하게 이걸 진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체급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만 약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그 내막에서 흘러가고 있는 전쟁 구상을 보면 이게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문제는 한국에게도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수차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미국을 위해 전쟁을 하라는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주제를 바꿔볼까 하고 다른 주제를 찾다 보면은 안 돼. 이 관련 주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네, 주한미군 유연화 동맹현대화는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기사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도와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 돌격대로 세우겠다. 이게 동맹현대화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방위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5만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 데릴 커들이라고 하는 해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대만 유사시에 주한 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대국 간의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터지면 전력이 총동원돼야 되고 한국군도 총동원되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거든요. 그럼요.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가 내전도 아니고 참가한다는 거는 대전이에요. 세계대전. 그것도 우리 정부가 이 대만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미국이 그리는 대만 전쟁 구상에 우리가 지금 총알바지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해군 참모총장이 어떤 발언도 얘기했냐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거라는 걸 한 번 더 분명히 한 거죠. 그럼 이건 대중국 적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게 얼마나 안보적인 위기와 하중을 불어넣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 해군 참모총장이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서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권 발동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놀랐다고 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우려하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 미국의 의중에 의해서 다카이치가 발언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로요. 이거는. 네,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주한 미군 사령관,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실제 가지고 있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지휘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제이비어 브런슨. 이 제이비어 브런슨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야. 자기 페이스북 아무튼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뒤집어진 지도 있지 한반도 않습니까? 지도? 네. 논란이 됐었던 그 지도를 한 번 더 게시를 하면서 주한미군이 위치하고 있는 이 캠프 험프리스와 평양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평양까지 158마일,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베이징까지 612마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중러를 네. 딱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수도들을 딱 맞춰가지고 한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먼 거리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북중로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동북아의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견제하는데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안보 구상에 한국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너무 그리고 노골적으로 됐어요. 원래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불치망모다, 꺼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미국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위치만 언급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동해에서는 러시아 함대를 제한할 수 있다. 서해에서는 중국 북부 전구군과 북부 함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큰 담론만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작전 계획을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어떤 적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대할 것이고 그 효과는 이렇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가장 지도에서 통찰적인 부분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연결되는 전략적 삼각형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PD님 그 방에 이미지 하나 넣어놨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도를 보시면은 한반도가 있고 남쪽이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기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 이 삼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협력했을 때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동맹의 기본 임무를 더욱 공고히 한다. 네. 야, 정말 이렇게로 역할 규정을 한 거네요. 지금 주한미군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해군 참모총장 발언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동맹의 구상 작전 계획을 자기 SNS에 공유했다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나라를 그냥 52번째 주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주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 정도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발진 기지, 전쟁 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브런슨이 대한민국을 일컬은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진 이거 맞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한반도 남쪽 보이시고 네. 일본 열도 보이시고 필리핀 보이시는 네. 요 삼각형에 브런슨이 지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제 세 번째로는 SCM 얼마 전에 그 경환적 사고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SCM에서 뭐 다 볼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SCM 공동 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문구가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구가 빠진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지금은 육군 위주로 전력이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대만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가장 신속하게 투입할 전투 집단이 항모 타격단인데 네. 그러려면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네. 빠르게 조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은 주로 육군이니까. 그리고 북중이 함께 주한미군 기지 캠프홈프리스를 타격하면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죽겠죠. 네. 그래서 육군은 빼고 그래서 육군을 빨리 빼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공군과 해군을 더 늘리는 네. 좀 그런 식으로 전력 배치를 하려고 한다는 구상인 겁니다. 네. 근데 이 문구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만 전쟁을 실제 미국이 상정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한 번 더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데서 지금 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을 위해 그럼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 사태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됐었을 때 크게 막 염려할 이유 없고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핵잠수함 얘기할 때도 자주국방 얘기를 사실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자주국방하게끔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 그 안에 속셈이 분명히 있고 맞게끔 계획을 짜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그 자체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아니라요.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한국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국의 의도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미동맹 현대화 안 된다, 미국 위한 전쟁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아직 몇 페이지 남았거든요, 사실. 시간이.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네네네. 이게 지금 중국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 네.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안규백 장관이 북한 지도자 실명 언급하면서 이 도발적이고 협박적인 망발 내뱉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11월 12일에 이재명 정부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안 한 거고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실제 북한 인권 증진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제 미국이 주로 북한에 대해서 이 적대 정책을 펼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선전의 지점으로 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인 적대 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 결의안에 참여를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결의안에 참여를 한 건데 네. 이재명 정부가 뜬금없이 이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왔던 대북 정책이랑 안 맞죠. 기조가 잘 달라져. 안 맞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뭐 반복해서 언급했던 발언과도 그렇고 뭐 실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의아한 점은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압박을 받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좀 바꾼 게 아니냐. 약간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를 문재인 정부 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약간 발목 잡고 이런 것처럼. 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이 대북 기조랑 맞지 않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네, 네. 인권 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 보면은 그게 다 11월 초에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고 네. 우리 정부를 통해서 대신하는 형태, 진짜 대리 전쟁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교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실제 총알만 안 오갔지 그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맞아요. 뭐 규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결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하는 거다. 뭐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도 북한과 중국 뭐 이런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핵 도미노를 만들지 않겠냐. 네. 뭐 이런 대결 기도의 일환이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중국이 일본의 행보를 위험한 정세로 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근데 북한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군사 안보적 행보를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 지역 정세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도 높은 경고의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약간 민주정부가 맞나 내란을 이겨내고 온 그러니까 국방 상황 이런 분위기만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사실은 박근혜 때가 좀 종종 생각날 때가 있고요. 윤석열 초기 때가 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안 정부가 맞는 그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언급하면서 내외부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부의 이런 적대 정책을 계속 고수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또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를 적대시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이고 왜 북한과 전쟁하는 상황, 군사적 갈등과 위기를 겪는 상황을 계속 상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식 적대 정책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가 전쟁이나 분단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게 주권자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안 듣는 거겠죠. 그러면 광장의 민심을 주권자의 민심을 진짜 자주 독립 국가로 국민 주권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주권당이 더 애를 써주셔야겠는데요. 네, 우리 주권자 국민분들께서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비판하시고 목소리를 맞아요. 내주실 때 또 정부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광장의 목소리가 결국 더 커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권당도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의 범국민 항쟁이 왔습니다. 계속 토요일마다 광장으로 모여주시고요. 구선아의 선을 넘는 사람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